여기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저렇게 준비를 하나. 항상 매년 좀 비슷한 형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입사한 지 한 15년쯤 됐는데요. 본의 아니게도 입사 이후로 헤어쇼하고 트렌드 관련 업무를 계속 하게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패션 정보 설명회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가게 됐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미용인들은 이런 정보를 어디서 보지? 처음에 저희가 시작한 계기는 작은 질문 시작을 했어요. 왜 헤어쇼는 이렇게 경쟁 형식이나 아니면 특별한 설명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가? 우리 헤어쇼는 다른 헤어쇼와 틀리게 엔터테이닝 요소를 많이 가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형식의 헤어쇼가 미용인들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의문에서 출발했고요. 헤어인 트렌드를 하겠다 이제 결심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 쇼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할까라는 거를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헤어 디자이너들한테 인스퍼레이션을 주면서도 한 해 동안 되게 힘들었던 이들한테 여흥도 주고 엔터테인먼트를 줄 수 있는 쇼로 포지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일부 분들은 많이 반대되는 의견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헤어쇼 자체를 이렇게 큰 행사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모스의 그 헤어쇼를 통해서 우리 미용인들이 얼마큼의 그런 인스퍼레이션을 얻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헤어쇼의 이 트렌드라는 것은 되게 프로페셔널이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헤어 프로페셔널은 또 패션 산업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스스로도 이런 트렌드 섹터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이 헤어쇼가 꼭 필요하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 스타일에 대한 트렌드를 예측을 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쇼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진다면 정말 획기적이고 그들이 원하고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헤어쇼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했었죠. 제가 티마무스 1기이기도 하지만요. 티마무스에 들어와서 가장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모스 참 대단하다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새로움이었었어요. 우린 미용계에 아주 신선한 충격이다. 이럴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신선한 충격으로 제가 그때 받아들였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머리를 표현을 그러니까 스타일을 표현을 해서 이런 트렌드에서 이런 헤어스타일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아모스는 아마 뉴룩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룩을 만들어내는 미용인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일반적인 스타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역시 이게 예술이구나. 저희가 헤어 트렌드를 만드는 그 리아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헤어 산업만을 보고 인플루언스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그 산업군에서 주로 핵심이 되는 그런 메시지들을 헤어에 어떤 영향이 미쳐져서 그걸 어떻게 눈으로 보여지는 스타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죠. 헤어로 이런 트렌드를 표현하고 거기에 걸맞는 패션, 거기에 맞는 뮤직,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어떤 영상 컨텐츠들을 막 보면서 이 쇼 정말 그 내용도 풍성하고 괜찮다. 그런 부분에서 역시 제가 하는 일에 그 업무적으로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투르단 파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만든 제작을 한 그 사람이 아마 직접 보고 온 걸 영감을 받아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무대도 웅장했었고 미용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고 볼거리였죠.
이게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헤어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또는 새로운 차별화되는 또 다른 어떤 트렌드를 제안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삶의 사회 또 가다 보니 좀 지루한감도 좀 없지 않아 있었고 좀 신선한 느낌이 이제 좀 없어지는 시점이었죠. 그때 헤어인 트렌드를 진행을 계속하면서 4회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문득 너무 우리만의 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만의 잔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객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는 그들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색깔을 원했을 것 같아요. 그런 룩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게 된 게 살롬 브랜드였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 쇼를 하면서 많이 저 자신한테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많이 자극이 되고 한층 더 성숙해지는 느낌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모스 헤어쇼에 왔다라고 하는 건 트렌드 관심이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아모스의 지금 그 쇼들도 계속 굉장히 고민하고 1년 내내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쇼가 아모스 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이번 쇼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제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걸 하고 새로운 저도 발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되게 좀 설레이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매년 헤어쇼를 기획하다 보니까 여러 해외에서 열리는 헤어 행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대 위에 헤어 디자이너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실수를 한 헤어 디자이너한테 정말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고 정말 잘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헤어 디자이너한테는 아낌없이 칭찬의 박수를 보내주고 미용계의 원로 디자이너가 나왔을 경우에는 전석 기립을 해서 뜨거운 존경을 보여주는 모습이 솔직하게 질투까지 나면서 감동적이었었거든요. 저는 아모스 헤어인 트렌드가 우리나라 헤어쇼 문화에 이런 건강한 헤어쇼 문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헤어인 트렌드는 새로움이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새로운 시도를 하나씩 해나가려고 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헤어인 트렌드에 새로움이라는 유전자가 계속 계승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새로움과 창의성의 산물로 태어난 게 이 쇼인데 그런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겠죠. 그 중심에는 우리의 고객인 미용인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성과 새로움을 중심으로 그것이 원동력으로, 혁명력으로 다시 한번 헤어인 트렌드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헤어 트렌드는 사실은 어느 누구 특별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드는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우리 트렌드를 보고 다른 데서 더 공유할 수 있고 더 접목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유튜브에도 검색이 엄청 돼가지고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무척 기대되고 설레고 떨리고 하는 마음인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모스 헤어 트렌드 쇼가 정말 미용인들에게 정말 많은 길잡이라고 할까요? 세계에서 대한민국으로 헤어쇼를 보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쇼로 되었습니다.